근데 똑같이 이렇게 부츠들이 있는데 이건 110 부츠거든요. 근데 이것도 110 부츠예요. 근데 일반 분들한테 잘 이거를 얘기를 안 해드려요. 왜냐면 이거는 레이싱 부츠예요. 선수들 부츠예요. 선수들이 이제 그러니까 퍼포먼스를 조금 더 내려고 하는 분한테는 사실은 요것도 맞아요. 플렉스가 잘 맞고 발 조경도 잘 맞으면은 괜찮아요. 그러니까 이런 레이싱 부츠 같은 경우는 사실 조금 더 쉘이 얇게 되는 느낌이 좀 있고 그 다음에 조금 더 이렇게 좁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츠는 사실은 HV 뭐 103이 넘어가는 부츠는 없어요. 예, 그런데 이제 이런 부츠를 만약에 뭐 잘 맞고 예, 했을 때는 선택을 해도 돼요. 나는 좀 몸주기 그냥 운동도 열심히 해요. 힘도 있어요. 앞으로 배울 거예요. 레슨을 계속 배울 거예요. 그러면 이것도 선택을 해도 돼요. 일반적으로 레이싱 부츠보다는 일반 이제 스키어들이나 비기너한테는 이런 그냥 일반적인 레이싱 부츠가 아닌 일반 부츠를 이제 선택을 하게끔 설명을 드려요. 예. 근데 확실히 편해요. 이런 부츠들이 뭐 오래 타신 뭐 매니아 분들이나 실력이 좀 레벨 뭐 좀 있으시고 그 다음에 레벨이 없으시더라도 구력이 오래되신 분들은 사실은 레이싱 라인도 많이 선택을 하시긴 해요. 근데 처음 하시는 분들한테는 이런 그냥 온피스 제품을 하시는 게 훨씬 낫다 그런 거죠. 근데 제가 예전에 스키 부츠를 샀는데 뭐 되게 발 쪼이는 통증 있잖아요. 아, 예, 예. 그런 거랑 제가 뭐 한쪽 부위만 엄청 아팠던 경우가 예. 있어요. 전체적으로 우리 옛날에 어렸을 때 이렇게 꽉 전기 오르게 한다고 꽉 조여갖고 탁 풀면은 전기가 오잖아요. 이게 이제 발에 피가 안 통하면서 이제 우리가 저린다는 느낌이 나는데 그냥 전체적으로 압박을 해서 우리가 버클이라는 게 있어요. 스키는 이 버클이라는 게 있어서 이런 부분을 이제 꽉꽉 잠그잖아요. 타이트하게 잠그는데 그래서 못 움직이게 만드는데 이랬을 때는 압력이 많이 느껴지죠. 그러면서 이제 나 이게 발이 저리고 아파 하는데 이거는 일반적인 정상적인 거고 이제 초보자는 이런 부분들이 많아요. 질문을 이제 전화해서 문의하시는 저 스키 타는데 오늘 발이 너무 아파요 이런 부분이 많단 말이에요. 근데 이 부분은 사실은 신고선 추운데 나가잖아요. 그러면 이게 엄청 돌덩이처럼 딱딱해지니까 더 아파온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조금 더 참으셔야 돼요. 그렇다고 해서 너무 큰 사이즈를 신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조금만 신으면 안에서 와 이렇게 발이 예, 움직이기 때문에 이 스키에 힘 전달이 잘 안 가고 컨트롤할 수가 어렵다는 거예요. 스키를 컨트롤 해줘야 되는데 예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고 그런 건 이제 아픔 같은 건 참으시고 나중에는 오래 사용을 하시면은 안에 있는 그 폼에 숨이 좀 죽어요. 그러면서 여유가 좀 생기는데 그럴 때는 또 이렇게 버클을 또 조여서 한층 더 높게 조여서 타이트한 감을 유지하는 게 좋은 거죠. 근데 다른 데는 다 압력도 좋고 다 좋은데 나 여기 안쪽에 복숭아뼈 이 부분이 너무 아파요. 이런 거는 사실은 없어지지가 않아요. 이런 거는 부추가 이 딱딱한 플라스틱으로 되기 때문에 이 뼈가 튀어나와서 닿는 부분들은 없어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만약에 아프다. 저는 지금 저 여기 이 발볼에 이 뼈가 좀 튀어나와서 넓은 걸 신었는데도 여기가 아파요. 이렇게 돼 있을 때는 이런 거는 뭐 시다스 코리아 있잖아요. 피지오튠이나 전문적으로 이런 거를 만지는 센터가 있어요. 그런 데서 그 부분만 열을 가해서 이 부분을 조금 맞게끔 늘릴 수가 있어요. 다. 어느 부분이든 다. 예, 이런 데도 늘리고 특히 뭐 이런 주산골이나 이런 그 복숭아뼈 이런 데가 많이 닿기는 하는데 이런 부분도 다 열성형에서 늘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면은 타이트하게 아주 딱 맞는 부츠를 안 아프게 신을 수 있다는 거죠. 예. 뭐 발이 이제 아까 얘기했듯이 너무 저리고 너무 타이트해요 이런 느낌이 난다는 분들은 리프트에 이제 타야 돼요. 탈 때는 이렇게 풀러 놓으시면 돼요. 예, 풀러 놓으시고 그 다음에 이제 타야 돼 그러면 또 잠그시고 예, 그러면 계속 탈 때는 타이트한 감을 계속 유지하고 리프트 타고 한참 줄 서 있을 때는 편안하게 하고 기다리고 올라가실 수 있는 거죠. 예.
근데 뭐 우리가 얘기하는 요새 이런 것도 많이 있잖아요. 뭐 인솔, 뭐 제작, 맞춤 깔창을 좀 하면 어때요? 이런 분들도 많아요. 근데 어느 정도 실력이 올라간 다음에 이제 그러면서 발바닥의 감각도 좀 살아나면서 이제 좀 민감하게 변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부분은 있어요. 내가 아까 체크했을 때 그 밑에 보면은 이렇게 발 모양도 나오는데 아치가 너무 많이 내려앉아 있는 부분 같은 경우는 그 스키에 맞는 이제 기성품 깔창이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는 뭐 그 PJ 툰 같은 전문 센터에 가시면은 잘 설명도 해주고 아니면은 뭐 커스텀으로도 할 수 있고 이거는 본인의 선택. 그래서 나는 이런 공간, 특히 아치나 발볼이나 아니면 이런 공간이 너무 싫어요. 이런 부분들은,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사실 인솔 깔창이랑 이 기본적인 이너를 빼고 폼을 쏴서 내 발에 완전히 밀착되게 맞추는 게 있어요. 비기너한테는 꼭 필요한 건 아니고 이제 나중에 실력이 하고 어떤 목표가 있을 때는 필요한 부분이긴 하는데 이게 가격대가 좀 있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그 이제 소비자들이나 이 스키어들의 선택을 하셔야 되는 부분들이에요. 우리 오실 때에 샵에 가시잖아요. 그러면 기본적인 준비물을 간단하게 선택하면 뭐 아이도 마찬가지고 성인도 마찬가지고 완전 처음 타는 아이가 아니고 몇 번 타본 애는 겨울 그 전 시즌의 겨울에 영상을 가져가셔 갖고 판매 전문가분한테 이 아이는 요렇게 타요 지금 요렇게 타는데 발뭐 체크야 뭐 어차피 기계 다 하는 거니까 그렇게 하고 요 정도 타는데 얘가 지금 몇 살이고 예, 뭐 성인 같은 경우는 요 정도 저는 지금 이 정도 타고 지금 아이들 얘기하면은 이 친구가 몇 살이고 지금 어느 정도까지 뭐 레슨을 받고 있고 이러면은 이제 플렉스나 이런 거를 정해 줄 거예요. 이 친구는 여기서부터 몇 학년까지는 이제 플렉스가 몇이면 좋겠고. 이어서 예. 보통 샵에 그냥 예약도 안 하고 그냥 올 수 있잖아요. 예. 그런 분들이 많은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추천해 주세요? 사실 스키는 이렇게 신어볼 수가 없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조금 더 시간이 단축되긴 하는데 부츠는 똑같은 이런 넓은 버전들인데 자기한테 맞는 부츠를 찾기 위해서 보통 2개에서 많게는 4개까지 신어본단 말이에요. 여러 브랜드도 있고. 예, 하니까. 그랬을 때는 시간이 오래 걸려요. 그러니까 사전에 미리 전화를 하셔갖고 예, 오시면은 조금 붐비는 시간. 이제 한 겨울 시즌에는 언제나 계속 붐비지만 그래도 사전에 연락을 하셔갖고 조금 더 준비를 할 수 있게끔 하시면은 좀 더 여유롭게 선택을 할 수 있는 거죠. 예. 그러면 샵에 올 때도 시간을 뭐 짧게 잡고 오는 게 아니라 좀 짧게 잡으면 오늘 안 돼요. 예. 특히 부츠를 구매하시는 분들은 조금 더 여유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스키를 같이 구매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도 바인딩 세트도 시간이 있고 선택하는 시간이 있고 근데 여기서 또 폴도 또 구매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또 이제 또 디자인도 보고 금액도 보고 보셔야 되기 때문에 조금 좀 넉넉한 시간을 갖고 오시는 게 좋아요. 예. 예.